보내고 계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오후 조성지역 진행합니다. 어제 제가 방첩사 장교들의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어제 1편에 이어서 오늘 2편을 공개합니다. 이 방첩사가 비상계엄의 기획 집행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방첩사 장교들의 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상계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까지도요. 어젯밤에 뉴스타파에 제가 그 기사 쓴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뉴스타파 이제 기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검찰 수사 기록을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뉴스타파에는 이제 그 뭐 전문이 거의 그대로 공개가 됐고요. 제 유튜브에서는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서 공개를 합니다. 오늘은 방첩사 요원들의 그 선관위 출동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것을 아주 비상계엄의 중요한 명분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털어봐야 된다. 거기에 어떤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를 다 살펴봐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많은 그 내란 동조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첩사 장교들은 이미 그러한 선거 부정 주장, 부정선거 주장 이것이 하나의 음모론을 보고요. 이미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을 이미 비상계엄이 나기 몇 달 전부터 사령관한테 계속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내란의 주동자들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오늘은 방첩사 장교들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했던 진술 중에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입니다. 계급은 준장진이고요. 여인영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명단을 불러주고 국회로 출동해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 사령관이 저에게 선관위 세 곳과 여론조사 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버를 카피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23시 50분 제 방에서 관련 부서장 8명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자, 그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4개소 현장에 가서 대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버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고 대기를 하라. 그리고 장소는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그 다음에 관악에 있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여론조사 꽃입니다. 선관위에 투입되는 병력은 모두 4개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공센터 20명을 5명씩 해서 4개 팀으로 나누고요. 또 공단 기술지원팀 40명을 10명씩 각 팀에 편성했고요. 또 공공부대 안전지원팀 40명을 각 팀에 10명씩 편성해서 총 100명입니다. 자, 12월 3일 20시에서 20시 30분경 여인영 사령관이 우리가 들어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야. 거기에 인계해주면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해야 할 수 있어. 그럼 그냥 떼어와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자, 20시에서 20시 30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한 2시간 전이잖아요. 이때 이미 방첩사에서는 선관위를 점거를 해서 필요시에 서버를 복사한다. 근데 이건 뭐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떼어서 와라. 뭐 이런 지시까지 내려가는 건데 벌써 그런 얘기들이 2시간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방첩사에서는 벌써 이런 지시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증언이죠. 제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는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령관이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송재영 과학수사센터장입니다. 계급은 대령이고요. 12월 3일 23시 50분 정성우 1처장이 저와 박태주, 이종훈, 유재원, 양승철 그리고 안땡땡에게 계엄이 선포되었고 사령관님 지시로 너희들은 내 지시를 받는다. 우리는 포고령 중 2번 사항 관련 임무를 맡았다. 합법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조치한다고 하셨다. 자, 포고령 2번은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거 단속하는 거였죠. 과천중앙선관위 본부, 관악중앙선관위, 수원선관위 연수원, 여론조사기관 꽃 등
4개소의 팀을 나누어 출동해라, 서버를 확보해라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3일 23시 55분과 12월 4일 00시 02분경 사령관이 1처장에게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오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끼리 정리를 한 게 출동은 하되 장비는 챙기지 말자, 방어용으로 캠코더는 챙기고 목적지까지 가지 말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방첩사 장교들이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자, 이게 위에 상관이 지시니까 뭐 일단 따르긴 따르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응?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내부에 진입하지 말고 일단 좀 대기한 상태에서 좀 관망을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출동팀 총 22명을 1팀, 2팀, 3팀, 4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끼리 1팀은 선관위 과천청사, 2팀은 선관위 관악청사, 3팀은 수원연수원, 4팀은 여론조사 꽃으로 나누기 했습니다. 12월 4일 01시 33분 정성우 처장님이 어디쯤이냐? 들어가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02시 34분에 정성우 처장님이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입니다. 공군 대령이에요, 이 사람은. 정성우 1처장 지시를 받고 나온 게 12월 4일 00시 10분경이고 01시 가까이 과장들과 논의하다 윤 땡땡, 안 땡땡, 박 땡땡을 태우고 잠수교 남단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습니다. 12월 4일 01시 26분경 정성우 처장이 출동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시 34분에 정성우 차장이 야, 너희는 아예 가지 마. 다른 데 가 있어.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02시 35분경 정성우 처장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우리의 목적지였던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 실제로 출동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성우 처장이 나중에 뭐 국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은 상당히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아직 그 방첩사 사령관이나 또는 뭐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인 거예요, 이 군은. 그런 상황에서 방첩사에서 상당히 고위직인 이 정성우 1처장이 부하들에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냥 대기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독단적으로 철수 지시까지 내린 겁니다. 그 정성우 처장의 나중에 진술을 보면 그때 사령관한테 따로 보고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것은 불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음 이종훈 군사보안실장입니다. 계급은 대령이고요. 12월 3일 23시 50분경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다음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4개소 현장에 대기해라. 자, 뭐 이것은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다.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 서버실을 확보하고 전문 분석 요원들이 오면 인계하는 것이 임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박태주 정보보호단장입니다. 계급은 대령이고요. 정성우 1처장이 저와 이종훈 대령, 유재원 대령, 양승철 중령, 안 땡땡 대령, 송재영 대령, 고 땡땡 중령에게 사령관님으로부터 장관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 비상계엄에 따라 선관위 등 4곳에 대해 현장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서버와 데이터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가 속한 정보보호단이 임무 편성에 동원된 것입니다. 일반 군인들의 경우 일반 PC와 서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인 정보보호단 인원들을 각 팀에 한 10명씩 투입해서 서버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검사가 묻습니다. 정성우 1처장이 후속 부대 지원 주체가 국정원 및 민간 전문가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위 업무회의 당시 메모를 해둔 메모지를 다시 보고 왔는데 국정원 민간 전문가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우 1처장은 일단 법무실장을 만나 법리 검토를 다시 받아볼 테니 각자 출동해 임무 수행 대기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처장에게 선관위에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1처장이 나도 몰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네? 선관위에 출동했던 4개 팀에 대한 내용인데요. 1팀은 송재영 대령, 중앙선관위 과천센터, 2팀은 박태주 대령, 선관위 관악센터, 3팀은 이종훈 대령, 수원 선관위 연수원, 4팀은
유재훈 대령이 팀장을 맡았는데요. 여론조사 꽃으로 그렇게 출동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전 팀원이 12월 4일 01시에서 01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12월 4일 01시 34분에 정성우 처장이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02시 34분 정성우 처장이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관위 등에 진입한 인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국회가 빨리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이 법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 자, 이것도 역시 계엄이 실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던 거죠. 자,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계급은 중령입니다. 자, 이 부대에는 VIP 경호, 안전 이런 책임 이게 주 업무인데요. 대통령과 방한한 국빈, 군 및 관련 행사에 경호 안전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 탐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가 구비한 장비는 고무탄총 몇 정, 가스총 몇 정이 전부이고 현장에서 무장 경호를 하지 않습니다. 정성우 1처장이 소집된 대원들에게 오늘 임무는 대통령님과 사령관님이 지시한 것이다. 4곳의 서버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방첩사의 지휘관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진술입니다. 계급은 중장이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장관님이 저한테 선관위 나가는 사람들한테 노상원을 연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여기서 노상원이 왜 나오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노상원은 뭐 이제 모든 국민이 알겠지만요. 비상계엄 때 현역 군인이 아니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간에 아주 깊은 친분을 등에 업고서 정보사의 계엄 공작을 지휘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정성우 1처장은 진술인이, 여기서 진술인은 여인영 사령관입니다. 진술인이 위와 같이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간 꽃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정성우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니 진술인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비상계엄 이후라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출동했던 그 내용,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방첩사 장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불법적인 그런 명령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시를 따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소극적인 저항을 하면서 최대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자기 변명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김용현 장관도 뭐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부정선거 주장, 부정선거 의혹,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계속 강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판단을 잘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방첩사 장교들은 이미 그런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왔고 또 비상계엄 당일에도 선관위 장악, 그 다음에 서버 탈취 뭐 이런 지시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현재 재판관들은 부디 이 방첩사 장교들의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현재 재판관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성필 후